오늘 회의에 앞서 이번 산불 피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건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국이 헬기, 인력, 산불 진화 차량 이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건조한 기후, 강풍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산불, 또 강릉 울진 2022년 산불에 이은 세 번째 큰 규모의 산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소방당국이 또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추경 편성을 합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30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급이 오르고 월급이 올라도 물가 이자 부담 때문에 각종 비용만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주머니가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데다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분 중에 7분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고통을 덜고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장에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하는 고위 관료들이 느낌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이 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의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게 위헌 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게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 하향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거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왜 싸움 나게 만듭니까?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계엄 100일의 대가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청구서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가 20만 개가 추가 폐업했습니다. 2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거죠. 뭐 종업원까지 하면 더 많겠죠.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인 하락, 세수 결손, 뭐 신용 등급 비상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죠.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룹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랍니다. 이게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풍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늘고 국가유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작가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 줄 성명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2487명도 긴급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싣고 서울로 향했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대학생들은 동맹휴강을 결의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 믿으며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바로 수용해야 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뭐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길 촉구합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달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을 시작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의 트리거였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김건희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100가지가 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건희 일가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을 발족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호 의원을 단장으로 삼선 의원 전원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란 이전에 검난, 검사 독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인권은 끔찍하게 여기는 검찰은 온갖 꼼수와 조작과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수차례 기소를 남발하고 증인들을 수백 명 무더기로 소환조사하며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헌재는 헌법에 담긴 국가의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군사통치국가, 만성 갈등 국가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을 계엄이 반대파 제압의 일상적 정치 수단이 되는 군사통치국가, 합리적 법치의 기대와 신뢰가 사라진 만성 갈등 국가의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파면만이 헌법 수호의 길입니다.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갑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후로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일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진다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존재의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시간과 속도가 정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반드시 윤석열 파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국민 앞에 명예와 존재 가치를 지켜주기를 촉구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최후의 안전장치인 헌법재판소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만큼이나 명백한 위헌 사유를 앞에 두고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판결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헌재 스스로가 신속 판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대한 배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헌법과 국민 주권을 지켜야 할 헌재가 더 이상 국가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즉각 멈추고 오직 헌법에 따라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헌재는 당장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공지하십시오. 헌재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검찰에 유린된 대한민국 사법질서 복원의 시작입니다. 선거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법리적으로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입니다. 검찰이 유죄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에 부역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법정 연검시키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사법 암살을 모의해 왔습니다.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우리 부인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 우리 장모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명백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최종 보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파렴치한 불공정을 검찰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내통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저격한 암살범들입니다. 이제 정치검찰이 쏜 탄환을 정치검찰 심판의 관역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국민을 총으로 위협한 가해자 윤석열은 풀어주고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씌운 검찰발 내란을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검찰 내란의 종식을 선언해 주십시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직 복귀 하루 만에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공권력의 도전 시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감히 국민에게 엎어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부터 먼저 위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에 도전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한덕수 총리야말로 위헌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 1순위입니다. 한덕수 총리, 국민이 우습습니까? 이미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기고만장한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십시오. 계속 위헌을 자행한다면 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8인의 손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른 모든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모든 부작용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윤석열 파면 선고 지연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휘청이는 나라 경제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의 경고입니다. 시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결정이 연기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은 증가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경제정책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민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관하고 있는 이 정치적 불안정이 국민의 숨통을 하루하루 조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의 기로에 서 있고 농업인들은 논밭이란 삶의 터전이 아니라 남태령에 서야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라면 생업이라도 접겠다는 국민들의 심정을 헌법재판관들은 언제 귀담아 들을 것입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땅에서 이제 작가들은 글 한 줄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학인 2,487명이 광화문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열어서 글의 싸움을 선포했고 작가 414명은 저마다 한 줄 성명을 내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김초혁 작가는 진심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라고 했고 김엄지 작가는 여기 멋쓰기도 눈치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기고 심지어는 자기 검열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천명한 자유와 행복의 모습이 과연 맞는지 헌법재판관 8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초기부터 2차 비상계엄 가능성 의혹 보고 문건을 작성을 했고 공수처는 윤석열이 12월 4일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근 시인의 말처럼 윤석열은 괴물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고 국민의 고통을 먹이로 삼아 연명하는 이 괴물이 언제까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활보하게 둘 것입니까? 이제 국민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퇴근하느냐라고 묻고 들어가서 야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말엔 쉬느냐라고 묻고 우리는 주말을 잃었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느냐라고 묻고 파면만을 생각하면서 곱게 끄는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나날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고 지연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모든 결정으로 초래되는 일들은 전부 헌법재판관 8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